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시장이 종잡을 수가 없죠. 올라가나 싶으면 밀려버리고 또 좀 밀리나 싶으면 다시 올라가 버리고, 자, 이런 시장에선 여러분들 쫓아다니시면 어려움 당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이 삼성전자 차트를 제가 분 차트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무슨 마치 중소형주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전 내내 마이너스에 있었죠. 그리고 오후장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정도였던 주가가 한 2시 약간 넘어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플러스 1.7%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뭐 이게 무슨 조그마한 주식인가? 잡중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움직였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빠질 만큼 빠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의 오전장 같은 경우는 뭐 악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 콜테스트 뭐 통과를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금요일 날 나오면서 안 좋았잖아요. 그런 악재들, 이런 것들을 싹 다 반영한 주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제가 최근 들어서 더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이유는 그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올라올 때 보셨죠?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SK하이닉스는 쭉 밀려요. 그리고 HBM 관련 주식들,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10% 정도 올라 있었죠. 근데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니까 밀립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다 같이 끌고 갈 만한 그만한 힘은 없으니까 이걸 팔아서 이걸 사느라고 다른 쪽들은 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오전장에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후장 시장이 굉장히 괜찮은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괜찮은 시장이 아니라 황당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 삼성전자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쫓아가서 끝내 재미 보는 분들을 제가 그렇게 크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 강세장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한 1.3% 정도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 시장은 1.02%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뭐 원전 관련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이 시간 명인들의 복귀, 그리고 야인 시대를 통해서 전력,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그런 종목들이 다 좋았습니다. 언제 말씀을 드리느냐? 오르기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항상 강조드리죠. 오르고 난 다음에 쫓아다니는 거는 그건 하수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뭐 오늘은 원전 쪽이 강했고, 그리고 저 신흥국 쪽에 건설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 장비 업종도 좋았습니다. 또 뭐 중국하고 뭐 2차 FTA 뭐 이런 얘기 오고 가면서 엔터주들까지도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UAE 대통령이 이번 주에 방한 예정이죠.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에 6월 달에 루마니아를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산주까지도 동방강세를 보인 모습이었는데요. 자, 미국 시장은 지금 오늘 저녁은 휴장이죠.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휴장 지나고 난 다음에는 좀 좋은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잠시 후에 명인들의 해안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금요일 날 PC가 발표 예정이죠. 자, 이 PC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예요. 중요한 지표인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장에 안 좋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황당한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죠. 뭐냐 하면 CPI가 나올 때, 우리 4월 CPI가 나올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중국이 하던 행동을 미국이 하는 걸 봤어요. 뭐냐? 커피 있죠, 커피. 4월 달에 상품 가격 한번 보십시오. 커피 가격이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건 CPI 산정할 때 커피라는 항목을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 수를 써서든 뭐 이 인플레이션을 표면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잡아놓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PC는 근원 물가 월별 기준으로 지금 전달에 한 0.3%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금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한 0.2%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요렇게 만약에 시장 예상치대로 요 정도만 나와준다라면, 그쵸, 시장은 또
환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얘기는 잠시 후에 해안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코스피 시장 지금 일봉으로 한번 보면요. 62평선의 지지를 양호하게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은 원래 그 거인의 시선이라는 프로, 새로 만든 프로인데요. 11시 반부터 시작하는 프로. 월요일은 제가 출연하는 날은 아닌데 오늘 뭐 어떻게 또 한 번 더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때 말씀드릴 때는 자, 이게 이 아래에 있었죠. 60일 이평선 근처에서 뭐 요렇게 요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말씀드리기를 62평선의 지지가 기대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꼭 깰랑말랑 요렇게 지지 받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장 들어서 확 올라오면서 62평선에 완전히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요런 부분들은 이 파생시장의 수급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인데 지금 이 현물시장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현물 수급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도 한 1,300억 정도 외국인들 매도를 한 상황이죠. 하지만 1,300억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수급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장에 한 2,300억 이상 외국인들은 순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후장 들어서 순 매도 규모 중에 1,000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매도지만 무늬만 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선물시장 한번 보시게 되면 선물시장은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현재 오늘 보시게 되면 뭐 한 5,100억 정도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데 즉 현물시장하고 선물시장의 수급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만 한 500억 내외 정도. 그 정도에서 마이너스로 출발했었는데 매도하면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죠. 장중에 한 8,800억 정도를 순매수로 8,8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5,100억 정도 순매수로 끝났으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은 단타 칠 사람은 단타 치고 좀 더 들고 갈 사람은 들어와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일부 뭐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시장은 수급 요렇게 보고 차트 봤을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은가요? 자, 62평선의 지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요.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상승 시도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죠. 자, 코스닥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었죠. 자, 여기 전저점이 여기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말씀하시길 떨어져도 더 빠져도 이 전저점 근처까지 이렇게 빠지면 반등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금요일 그리고 오늘 오전 이때 아랫꼬리를 이렇게 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쪽 근처 정도까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에서 지지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차트 모양은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62평선의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호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요. 자, 지금 뭐 바닥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뭐 코스닥은 선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현물 시장 수급만 짚어봐도 되죠. 자, 보시게 되면 597억 정도 외국인들 거의 600억 가까이 순 매수했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장 초반에 한 280억 정도? 그 정도 순 매도였어요. 자, 그러면 한 900억 가까이 외국인들은 장중에 사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관들도 지금 1163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죠. 자, 요런 것들, 그럼 매도할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이 매도를 하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기관들은 계속해서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선물 때문에 기관들이 외국인들한테 꼼짝 못해요. 하지만 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기관들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니까요. 이 기관들의 수급 괜찮아졌고 외국인들도 뭐 그렇게 팔지 않는 모습으로 봐서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호전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때문에 좀 두려워서 얼어붙어서 제대로 매매를 못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뭐 시장에서 조금 그렇게 오른 종목을 쫓아가는 거 이건 아니고요. 핵심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 뭐 좀 눌림목이라든가 좀 기고 있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은 충분히
공략 가능한 쪽이다. 공략 가능한 시장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오늘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전 관련되는 섹터가 그렇게 강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그 거인들의 시선에서도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쫓아가는 거 이런 거 안 좋은 매매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매매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되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전부터 이 원전 관련주들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였잖아요. AI 관련되는 애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I 쪽이 처음에는 어떤 쪽으로 시작했습니까? 반도체 이런 쪽으로 시작해서 그다음 팹리스 쪽들, 그다음 IP 갖고 있는 쪽들, 이런 쪽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저 변압기 이런 애들 쪽으로도 수급이 쫙 연결됐다가 그다음에 전선, 구리 이런 쪽으로 쫙 연결됐지 않습니까? 근데 에너지 섹터들 그렇게 못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너지 섹터다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AI가 전기 먹는 하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갖고 2022년보다 2026년 정도가 되면 2022년 대비해서 전력 소비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것만 한 2배 정도 될 거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를 하죠. AGI라는 건 AI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거죠. 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AI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용 인공지능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은 AI가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하죠. 저 챗GPT 같은 경우는 대답해 주는 거, 추론하는 거 이런 것만 잘하고, 소라 같은 경우는 영상만 잘 만들고,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두고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다 합친 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I, 그런 AI를 AGI, 범용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AGI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은 전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샘 울트만은 또 AI가 지금 흑백 TV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가 될 테니까 그 관련되는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계속 될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재료가 하나 있었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한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게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자, 이 뉴스케일 파워가 다른 쪽, 그러니까 전력 회사죠. 전력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 전력이 데이터 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쪽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뉴스케일 파워예요. 뉴스케일 파워가 50조 정도 규모인데 원전 소형 원전 24기 정도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50조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50조 정도 규모의 계약 체결이 임박해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다 정리해갖고 계약 체결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그런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2019년에 한 4,4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고요. 2021년도에 6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투자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투자했죠. 야, 우리 이거 투자하니까 니들 나중에 수주하면 우리한테 물량을 줘야 된다. 우리한테 발주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3년간을 실험을 했어요. 3년간을 뉴스케일 파워하고 이게 합당한지 납품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실증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거기서 됐다 이렇게 결론은 나왔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소한 한 2조 이상은 수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하고 또 지난주에 이 명인들의 복귀 야인시대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게 지금 곧 나올 것 같아요. 원래는 이달 말에 나온다 그랬는데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도 원전 얘기 들어갈 거고요. 또 체코 원전 관련해 갖고 7월 달에 결정이 나죠. 근데 이거는 저는 우리가 수주합니다라고 확신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우리나라가 낫습니다. 공평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정치 논리라는 게 있죠. 프랑스하고 특히 마크롱이 지금 되게 많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되게 많이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정치 논리가 끼면 그거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7월 달이니까 한 6월 중하순 정도 그때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이거 사실 실제로 실전에서도 그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보유 중이에요. 그냥 보유 중이고 뭐 주가 움직이는 모습 봐서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보유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좀 조정받는 구간이 있다라면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야인시대 추천주가 있죠. BHI. 자, 이거 참 정말 좋은 타이밍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월요일이면 이날입니다. 이날 저녁에 내일 아침 시초가로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요거 이날 아침에 시초가면 9,43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 BHI는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자, 요거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실적이. 자, 요거 월별로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 지금 3,300억에서 작년도 매출이 3,600억으로 훅 뛰는 모습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마찬가지 흑자 전환했다가 151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자, 올해 예상치는 4,400억에 231억. 자, 이 정도만 나와준다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겠죠. 자,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3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수주 잔고가 3,200억 정도 된다고. 작년 매출이 3,600억이었어요. 근데 3월 달부터 수주한 게 3,200억인데 이게 주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였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눌러주는 자리. 한번 싹 올라왔다가 딱 눌러주는 자리. 이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세요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쫓아가서 제가 종목 진단하는 프로를 많이 출연해봐서 아는데 쫓아가서 물려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대놓고 밑에서 잡든가 실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꼭 좀 이런 BHI 같은 경우는 요거도 마찬가지. 아까 그 거인들의 시선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일단은 절반은 차익 실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쫓아가면 곤란하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원전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섹터니까 좀 조정 잘 받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수소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월 달에 청정수소 입찰 시장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장이 됩니다. 자,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수소 관련해 갖고도 얘기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는 그 정의선 회장이 토요타를 갔대요. 경쟁사잖아요, 토요타. 왜 갔겠습니까? 수소차 관련해 갖고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토요타에서도 현대차를 답방을 했습니다. 왔어요. 자, 그럼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뭐 수소 관련해서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UAE 대통령이 오는데 이쪽 사막 쪽 같은 경우도 청정 수소 관련해 갖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이 수소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좋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한 3년간을 엄청나게 고생만 시켰던 그런 섹터입니다. 거의 뭐 반등 시도 한 번 없이 계속 밀린 섹터예요. 자, 여기서 밀려봤자 뭐 그렇게 크게 밀릴 것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수소는 호불호가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 다 같이 살펴보면요. 민주당 그 신재생 에너지 막 밀고 있죠. 거기서 전력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많이 생산될 때도 있고 적게 생산될 때도 있잖아요. 그 많이 생산됐을 때 남아도는 전력, 그걸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도 싫다 할 이유가 없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수소를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생수소가 대부분인데
부생수소라는 거는 제철소나 뭐 이런 데서 좀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나옵니다. 그걸 부생수소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만들어요. 천연가스가 메탄 성분입니다. 메탄 성분인데 탄소 하나하고 수소가 4개가 결합된 거예요. 탄소를 떼내면 수소가 4개가 남는 거죠. 트럼프는 천연가스 관련해 갖고 미국이 못 팔아서 안달이거든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트럼프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소를 만드는데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민주당은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원전을 미는 현 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핑크 수소라는 게 원전에서 저녁에, 낮에는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냥 돌리고 저녁에 원전 가동하면서 남는 전기, 그런 걸로 물을 분해해갖고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걸 핑크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 정부의 경우에도 수소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3년 동안 고생시킨 수소 관련주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효성첨단 소재인데, 탄소섬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탄소섬유를 만드는 기업이죠.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도 계속 좀 줄어들다가 올해 1분기에 실적도 턴어라운드 한 모습입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수소 저장 용기는 그냥 강철 용기들 이런 거 못 씁니다. 탄소섬유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소가 침투성이 강하고 활동성이 되게 강하대요. 그래서 금속 같은 데 막 삐집고 들어가서 막 꿈틀꿈틀 하다가 금속 같은 경우는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탄성을 가진 그런 강도도 강철보다 더 세고요. 그런 소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탄소섬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증설도 하고 있으니까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하고 그런 탄소섬유 모멘텀들 이런 거 다 같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거는 제가 오늘 안 갖고 다른 종목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갖고 나왔습니다. 유니크인데요. 자, 요거 제가 아까 거인들의 시선이라는 프로 참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말씀드릴 때 제가 방송 중에 지금 쫓아가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요거 분차트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랬었어요. 자, 방송 출연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좀 사기 좋게 이렇게 움직이더니 이때가 방송 출연해갖고 이 얘기를 유니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니까 막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7%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이렇게 쫓아가면서 사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쫓아가는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모멘텀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실적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냥 사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최대 주주들 주가 올라가면 좀 되게 많이 파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최대 주주입니다. 안영구 대표가 최대 주주인데 장내 매수죠, 쭉 전부 다. 자, 여기서 10,000주, 2,000주 쭉쭉쭉쭉쭉 이러고 올해도 마찬가지. 이때 1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최근에도 15,000주 정도 더 샀더라고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채 안 되는 기업입니다. 작년 기준 영업이익이 한 97억 정도 나왔어요. 올해 좀 더 증가된다라고 보면 주가 자체가 싸죠. PBR 역시 한 배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사 모은 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천 몇백 원 정도 돼요. 자, 지금 오늘 종가가 유니크가 4,900원 정도, 4,900 몇십 원 정도에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종가가 4,865원이네요. 못 살 이유 있습니까, 이거? 급하게만 쫓아가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사서 들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해 갖고 정책 효과 지속될 겁니다. 올해 연준이 미국 재무부가 발행 예정 채권이 사상 최대치예요. 한 2조 1천억 달러 정도 발행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단기채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11월 달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 전에 돈을 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미국 대선은 3분기 경제 상황이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좀 있으면 3분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전까지는 앨런 장관이 물론 합리적인 분인데요. 어떤 이유가 좀 있겠죠.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안 된다 이런 것 같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장을 잡아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시장에 대해서는 뭐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AI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쫓아가지 마시고 길목을 노리시면 가장 좋은 전략이고요. 모르시면 지난주에도 이 BHI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리고 화요일 아침 시가로 사세요 그랬는데 거의 3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모르면 저녁에 야인시대 때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을 좀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